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어제는 일본 NH 그리고 일본 황실 소속된 기자와 마리산 등선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마리산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역사 관심, 단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앞으로 단군에 대한 촬영도 한번 해보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화도 마리산은 철책을 아직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거의 10월까지가 이제 철책을 하고 보호를 하고 이제 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오고 있고요. 너무 또 주변이 참 너무 더러워 가지고 쓰레기 냄새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최고의 유적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방치되는지 보호라는 명분하에 저렇게 철조망을 쳐는 경우는 전 세계 문화유산 없습니다. 문화유적에 저렇게 보관하는 데 없습니다. 보호하는데 윈수가 졌는지 38선 철책선을 꽂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내일은 어디냐면 바로 고성에 가서 오후 3시부터 고성문화센터에서 고성가야, 소가야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 한국 가야사 이대로 좋은 거 해가지고 고성도 가야가 지금 잘못하면 일본 서기 지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고성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고성에 계시는 분들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도 정신 못 차리면 저 남원이나 합천처럼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이에 가야의 지명이 일본 서기 임나의 지명으로 바뀝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고조선의 도읍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를 빨리 찍어서 편집 없이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발상력을 많이 넓혀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판박은 소리, 판박은 소리 날마다 하는 그런 고조선 도읍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문헌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 드릴 테니까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또한 고조선에 대한 실체 모습이 밝혀지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1, 2부로 찍어 드릴 건데요. 1부는 문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고고학입니다. 이제 고고학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이 뭐냐면 그동안 요동 요소 쪽에 고조선 도읍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고조선 문화는 원래 이 동북 삼성의 문화를 본다면 흑룡강 문화가 있는데 그 흑룡강 문화에 대해서는 왜 주목을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도.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한 문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그런 말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대에는 여러분들 흑룡강 문화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환단고기 공부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뭡니까? 삼안의 강경에 진안이 흑룡강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열려져 있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입관이 무섭죠. 하얼빈은 춥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고조선의 수도가 안 생긴다고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 아는 정보고요. 오늘 그 하얼빈하고 흑룡강 중심의 문화도 집중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먼저 문헌상 여러분들 고조선의 도읍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조선 도읍지 찾는 여행을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의 도읍지는 한반도의 역사에 우리나라 대부분 국사 고조선법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부여 쭉 해가지고 어때요? 발해는 쉽게 말하면 어때요? 딴 놈의 자식으로 다 지금까지 평가를 해왔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머지 역사는 뭐냐면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도 원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고구려도 우리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다른 종족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대일항쟁기 때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백제 신라하고 왜가 잘 손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일항쟁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역사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조선까지 전부 다 반도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든 국경선이 만들어져 있고 어떠서 역사 영역이 만들어져 있죠. 그걸 일명 반도사관이랍니다. 반도사관이라는데 이 반도사관을 여러분들 깨부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문헌을 공부하되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문헌입니다. 그 학자들이 뭐냐? 해석해 놓은 거, 번역해 놓은 거 바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자 여러분들 요즘은 세상 좋아졌죠. 조금만 한자 모르더라도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요게 번역이 옳은지 개판인지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번역된 문헌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정확한 번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고고학도 정확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불성설이 되는 건 많죠. 보면요. 우리나라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있다고 지금까지 고고학으로 주장했죠. 지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평양에 있는 3,000개의 고조 무덤을 발굴했는데 전부 다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에 연결된 문화로서 세형 동금을 썼던 문화권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헌이 없는데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문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뭐냐? 고고학으로 유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가 그 유물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돌리기 시작하죠. 평양에 있는 낙랑군은 한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한나라 땅이 되었지만도 뭐다? 자치, 고조선 사람들이 자치를 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 또 말 돌리기를 하고 있는 학계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입니다. 그 정보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보 모르고 무식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정고고학, 고고학도 검증되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사에서 말하는 실정사학이라는 것은 뭐냐?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반도사관의 틀에 맞춘 실정사학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실정을 했다 아닙니다.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만든 반도사관, 한사곤, 그 다음에 가야는 임나다, 그 다음에 이만조선 이 틀을 가지고 고고학을 맞춘 것이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그 고고학도 여러분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뼈대는 절대로 안 바뀌는 고고학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의미 없는 실정사학이죠. 말은 실정인데 실제로는 뭐다?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때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그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확한 문헌 인용하고 진짜 그 고고학 검증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압니다. 고조선 청동기만 볼 수 있더라도 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자료를 섭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조선의 수도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 지금의 평양이다. 두 번째가 뭐다? 창녀 쪽이다. 북경을 넘어서 저 근처, 왜냐면 한사곤 유적이 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고조선이다. 그리고 요양이 고조선이다. 고조선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죠. 보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주류사학계, 한국의 주류사학계는 대부분이 뭐다? 평양의 낙랑군 여기 있고 여기가 원래 이만조선의 수도라고 했는데 정인성 교수가 이거는 아니다. 유고 이렇게 크게 관련된 유물이었고 요양 쪽이다 라고 해가지고 겨우 자 식민사학계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인성 교수가 여기 있는 걸 부정하고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도 뭘 중심으로 하느냐? 이만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고조선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조선의 영역은 주로 분쟁사를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싸우는 지역 중심으로 돼요. 아, 여기가 그쪽 지역의 중심지일 것이다. 이렇게 비정을 하고, 그리고 이만조선, 이만을 가지고 돼. 이만 정권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고조선의 수도가 이렇습니다. 과연 고조선의 수도가 저 세 가지 중에 맞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문헌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 시간에는 이 내용 말고 다른 문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사의 문헌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입니까? 지금은 고조선이 동이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원래는 고조선의 문화 영역을 여기까지 산동반도까지 잡았던 것을 우리나라 지도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어때요? 고조선은 이쪽만이 고조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 정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여기 보시면 어땠습니까? 이것은 고조선의 팔주령이 나오는 지역인데 하이라을 박물관이 여기입니다. 어원키족이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의 박물관에 우리나라 국보로 말하는 어떻습니까? 다주세몽경과 더불어 나오는 팔주령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어때? 여기가 하얼빈이고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요동 요서 쪽이고 이쪽 지역까지 고조선의 유적이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조선이 문화 영향력을 미친 지역은 얼마나 넓을까요? 근데 이걸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삭제하고 우리나라는 동이족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고조선을 지금 어디까지요?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우리나라고 여기는 뭐가 있다?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여기는 진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죠? 여기에 진국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여기 진국이 있다는 분들요 속으셨어요. 속은 것도 죄입니다. 왜?
공부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믿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자, 과연 여기에 진국이 있다고 원문이 나올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틀라스 한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송호정 교수, 그 교수가 편 책이 바로 아틀라스 한국사의 내용인데, 자, 고조선이 어디 있다? 평양에 있다고 논리가 나오죠. 평양에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한사고 낭낭에 있다고 이렇게 그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송호정입니다. 그래서 송호정 교수는 무조건 당군은 부정합니다. 당군은 절대도 없었고, 요하문명, 홍산문화도 없었다고 EBS 방송까지 나와서 강의한 인물이 바로 송호정 교수입니다. 자, 학자는 학자대로 주장이 있을 걸 이해해 줘야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고조선이 여기 있습니까? 이만조선이 여기 있었을까요? 문헌을 보겠습니다. 자, 문헌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과연 이만 정권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만조선, 이만 정권이 여기 있었느냐? 과연 문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지에 어떻습니까? 우리 사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위락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우거 때. 자, 이만의 손자 우거 때 조선의 재상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역계경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간언을 했는데 간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2,000호의 사람들 데리고 자기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2,000호를 데리고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자, 진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진국은 어디 있었다? 한반도 남쪽이 진국이고 고조선이 이쪽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주장하죠. 그죠? 진국은 밑에라고. 이래 했죠? 여러분들 원문 보십시오. 자, 진국은 어디에 있다? 이만이 있던 쪽에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송호정 교수가 그렸던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만이 있던 고조선입니다. 자, 역계경이 어떻습니까? 이만의 손자 우거 때 역계경이 재상이 열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다 자살하러 갔습니까, 여러분들? 역계경이 자살하러 갔어요, 동쪽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시죠? 절대로 여기가 평양이 이만조선이 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 문헌에 걸립니다. 동쪽의 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자들이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게 뭐냐면 자기들도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만조선이 있다면 동쪽은 바다기 때문에 그럼 다 빠져 죽기 때문에 어때요? 어디로 살 돌려버리냐면 남쪽이 진국이잖아요. 남쪽으로 진국을 돌려놨습니다. 원래는 어디죠? 여기 있는 우구의 동쪽이 진국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일본이 진국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바꾼 것이 동지 진국이 아니라 남지 진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지도를 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믿은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백과사전도 바꿨습니다. 동지 진국인데 자기들이 말이 안 되니까 뭘로 바꿨는지 압니까? 남지 진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면 검색해 보시죠. 남지 진국 찾아보면 그렇게 원문 조작한 놈들도 있습니다. 왜? 동쪽은 바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송호정 교수가 그랬던 고조선은 뭐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왜? 여기에서 요리 바다로 동쪽으로 못 가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만의 동쪽에 뭐가 있다? 이쪽에 바로 진국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원문 공부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의 정권은 어떻습니까? 이만은 한사구는 절대로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바다에서. 적어도 있다면 고대 문헌을 만족시키려면 이쪽 지역. 왜? 동쪽으로 가야만 진국이 있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진국이라는 것이 뭐냐? 진국이라는 것은 앞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요게 진국이 아니라 이 전체. 왜? 여기가 이만 정권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기준이 여기 있었고 그 정권을 따먹은 이만 여기 있었다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 전체 지역이 뭐였다? 동쪽이 진국이었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고대사가 풀립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어때요? 조선 총독부 장난에 또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원문 공부 똑바로 하시라는 거. 그러면 어떤 원문? 제가 강조드리는 원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삼국지 위세에 나오는 거하고 후한세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동의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만이 어떻습니까? 방이 사천리라. 여러분들 방 사천리는 가로 세로가 사천리가 아닙니다. 한 빈이 사천리예요. 이건 뭐냐?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한반도 만주 쪽까지 다 포함한 지역이 방사천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익산의 사만, 그게 사천리요? 600리도 안 돼요. 600리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사천리라고 표현했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번역을 전부 뭐냐? 아, 가로, 세로가 사천리다. 여러분들, 가로, 세로 해도 한반도 사천리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해석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말 안 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한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한이 있는데, 하나가 만이고, 하나가 진한이고, 하나가 변한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만자는 뭐다? 만은 뭐다? 고지 진국이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여기는 만자는 뭐의 오자입니까? 원래 후한사고 비교해보면 이건 이 자자가 아니라 원래는 개자입니다. 모두라는 뜻인데, 자자를 잡아놨어요. 삼국지에서. 원래는 뭐다? 요 책을 보고 썼을 건데, 진한 개, 고지, 진국야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자로 바꿔놨죠. 원래는 개자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딱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자, 그럼 뭐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이제 고조선의 수도를 찾아가는 중요한 비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그 진한도 어떻습니까? 진한도 이렇게 만진한 변한 전부 이게 뭐다? 세종의 한이죠. 이 한은 뭐다? 원래 뭐다? 진국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진국은 뭐다? 진국은 만진한 변한이 진국이다. 자, 뭐다? 영역은 방사천리다. 여러분들 비교되십니까? 이제 보이죠? 보면요, 원문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세에도 보면 사만의 어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만이 있는데 뭡니까? 만이고 변한이고 진한이고 변한이다 라고 쭉 나오면서 또 방사천리면서, 자, 그 방사천리 여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것보다 이거는 조금 헷갈리죠. 왜? 여기다가 변한 다음에 뭘 붙여놨습니까? 또 진한을 쓰면서 진한자 고지에다 본 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후한세는 아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 한에는 세 한이 있는데 뭐냐? 그 합이 방사천리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모두가 만, 진한, 변한이 전부 다 뭐였다? 옛날에 진국이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 개념 이제 이해하시면 제 말이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지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진국은 이게 아니라 뭐다? 이 전체가 진국이면서 이 진국 안에 뭐가 있다? 만, 진한, 변한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비밀을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민족학자들 있었죠. 식민사학자들 많았죠. 그런데 이 원문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쓰는 논문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역사의 원문을 놓쳐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산 경주의 사만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후한서와 여기 나오는 사만은 어떻습니까? 방사천리의 옛날 진국에 소속된 마한진한 번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한진한 번한을 전부 다 뭐라 불렀다? 바로 진국이라 불렀고, 그 길이는 뭡니까? 넓이는 방사천리다. 방사천리라면 만주 쪽까지 다, 요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개념 아시겠죠? 원문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사만이, 제가 많은 논문 그동안 연구한 사람들 들어보죠. 이 사만이 전부 다 익산의 사만. 왜? 소국이 나오니까, 미식국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줄 알아요. 물론 이 문헌은 그 문헌이 다 섞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념의 사만은 뭐다? 진국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진국. 그리고 방사천리입니다. 그죠? 이런 개념 여러분들 자, 이제 보이겠죠? 보면요. 자, 원문을 공부하라는 게 요거 때문입니다. 자, 사만에 대해서. 여기 그러면 하는 뭐다? 여러분들, 익산, 경주 쪽, 거기에 사만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원래 사만. 한반도와 어디? 요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가 뭐다? 진국이었으며, 이 진국은 세 가지의 한으로 되어 있었다. 요것이 이 원문입니다. 자, 요까지 이해하신다면 이제 고조선의 수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요동과 요소만 봤잖아요. 그죠? 평양이다. 요까지 정했는데, 그러면 진안도 있고, 번안도 있고, 마한도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수도가 세 개겠네요. 각 나라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찾아낼 비밀이죠.
자, 그럼 결론은 뭐죠, 여러분들? 사만이 진국이라는 거, 요까지 이제 결론 되죠? 요까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당신 제멋대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하죠. 원문을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요령성의 심양시의 소가동구에 고구려의 계모성이 나옵니다. 계모성 일명 뭐죠? 계갈모성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 위치는 어떻습니까? 계모성 이쪽입니다. 여기인데, 자, 여기에 이 성이 지금도 요리 남아있고요. 요리 남아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고, 성의 형태는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 고구려의 성입니다. 산성인데, 자, 여기에 보면 청나라 때 성경 통지가 나옵니다. 성경 통지의 지리에 대해서 진주라는 지역이 뭐다? 계모성을 진주라 부르는데요. 진주라 부르는데, 이 진짜가 요 인자입니다. 이 진주라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역을 밝혀놨습니다. 뭘 했느냐? 볼까요? 본래 고려의 계갈모성, 여기서 고려라는 것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계갈모성, 갈모성인데, 계보성인데, 당태종 때 고쳤다. 뭘로서? 뭡니까? 계주로 고쳤다 나오죠. 계주로 고쳤고, 발해 때는 인지 그대로 유지하다가, 우계, 다시 고쳤다. 뭘로? 진주로 고쳤는데, 이 진주, 자, 보시죠. 한자 보이죠? 자, 진주로 고쳤는데, 왜 진자를 붙이냐? 진자와 주자를 붙였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진한의 땅이기 때문에, 진한의 진자, 진한의 땅이라는 주자를 붙였다. 여러분들, 요게 성경통지 고적의 진주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지역,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이 옛날에 무슨 땅이었다? 진한의 땅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고조선,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고조선 들은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고조선이 하나인데 왜 또 진한, 번한, 만이 왜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문 공부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중국의 문헌에 고조선의 사만을 뭐라 부르다? 고조선이 사만이 있다고 나와요. 사만이 있다고 나오면서 어때요? 아까 우고의 경전에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고조선 때, 우고가 고조선 때 인물이잖아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 인물.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고가 있으면 우리나라 당군조선이 있었고요. 그 당군조선이 진국인데, 진국이 뭐다? 만진한 번안이었다. 개념 잡힙니까? 그 중에 요쪽 지역이 뭐다? 옛날에 진안의 땅이었다.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우리 진안은 저 경주 쪽인데요?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진안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입니다. 진안 지역입니다. 진안. 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열불이 치열하고, 여기 튀어나오고, 진짜 뭐, 참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장난을 쳤구나. 조선 총독부,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어때요? 요게 진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안은 여기 있다고 배웠죠? 경주 쪽. 만은 익산 쪽이죠? 그죠? 여러분들, 역사의 원문은 뭐다? 그 진안만이 생기기 전에 원래 진안은 어디 땅이었다? 이 계모성까지가 진안이었다. 그 진안도 뭐다? 진안과 다른 어떻습니까? 만과 번안과 더불어 전체 진국의 소속이었다. 요게 역사 원문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아마 이제 개념, 제 강의 몇 번 들어보시면 이제 개념 잡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원문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가보면 우리나라 삼국유사 고조선기. 자, 고조선기 원문을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위서에 말하기를 옛날에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있었는데 도읍을 아사다를 했다. 그러면서 아사다를 하면서 뭐됩니까? 평양성이다. 지금의 서경이다. 그 다음에 뭐다? 시칭조선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원문을 몇 번 읽다 보면 요까지 다 나오다. 여기 제 생각 끼워 넣었구나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다? 요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제 생각을 끼워 넣은 거예요. 자, 당군왕금의 도읍지가 아사달인데 그 아사달이 지금은 서경이다. 조선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장난친 게 보입니다. 평양이 뭐다? 평양이 서경이면서 조선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경이 뭐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평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또 장난쳤는지. 그래서 뭐냐? 살짝 작자가 고려 서경을 강조하는 내용을 넣고 다시 원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당군께서 아사달에 도읍을 뒀는데 장당경에 여기 보시면 돼. 도읍을 뭐냐?
백악산 아다살에 도읍을 두었고 어때요? 그 백악산 아다살은 일명 뭐다? 궁홀산이라든지 방홀산으로 불렸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역사 공부하는 분들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백악산 아사들에 대해서 그걸 일명 뭐다? 궁홀산 내지 방울산이었다. 방울산이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또다시 수도를 이동하는데 뭡니까? 보면 어때? 장당경으로 이동하는데 그 장당경도 아사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냐? 고조선의 수도가 여러분들 삼국유사 원문에 몇 번이 나옵니까? 고조선 수도가 3번이 나옵니다. 요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역사 공부 안 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의 주장은 요거죠. 요거 백악산 아사달 뺍니다. 그리고 장당경 아사달 절대로 연구 안 합니다. 말 안 해줍니다. 요거 삭제, 요거 삭제, 요거 가지고 하죠. 지금의 평양의 서경이 뭐다? 서경이 바로 아사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뭐다? 그 평양이 지금 평양이냐 아니면 요동이냐. 요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식민사학자들 그렇고 우리 국민사학자들 그렇고. 하지만 원문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궁홀산과 방홀산부터 이제 한번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국유사에 방홀산이 나오고 방홀산이 나오는데 이 방홀산의 원 이름이 남아있는 데가 뭐냐면 바로 하얼빈의 완달산을 지금도 모올산이라 부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려면 꼭 중요한 게 뭐냐, 신채호 선생도 그렇고 이두를 연구를 했죠. 이두 문자. 한자를 어떻습니까? 소리 나면 쓰는 거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있죠. 이두를 나오는데, 자, 하얼빈의 완달산을 모올산이는데 중요한 걸 보십시오. 왜 이 방홀산 앞에, 자, 보십시오. 자, 백악산에 뭡니까? 궁홀산, 방홀산이 나오는데 수도가 보면요. 자, 수도가 나오는데, 자, 그 방홀산이 지금 뭐다? 하얼빈의 완달산을 지금도 모올산이라고 부른다. 근데 모올산이 어디서 왔느냐? 방홀에 뭘 뭡니까? 요거 갖다 썼죠. 요거. 모방자. 그 다음에 모를 취하고 홀은 흘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모흘산. 모을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방자 써가지고 모자 해가지고 실제 어떻습니까? 모을산. 지금의 모을산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원래 모자가 뭐다? 방자다. 그리고 어때요? 홀이 뭐다? 홀을 을로 썼다. 한자를 어떻습니까? 요걸로 썼답니다. 모을산. 그래서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모방자, 모자를 써가지고 방자가 뭐다? 방자가 모자로 바뀌면서 뭐 해보면요. 모방사. 실제 그러면 산꼭대기가 삼각형처럼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연구.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원래는 방홀산인데 방홀산에 뭡니까? 한자를 뭡니다. 이 방자를 갖다 쓰고 그 방자에 때 방자를 다시 어떻습니까? 모방자에 모자를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방홀산이 모올산이 되는데 이 모올산은 지금의 뭐다? 하얼빈의 완달산이라는 겁니다. 또 한 거. 궁홀산. 궁홀산도 이두로 들어가 보면 때 궁은 활궁의 활자와 그 다음에 홀자에 어떻습니까? 홀이 합해져서 활홀, 하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얼. 이제 아시겠죠? 자, 궁홀은 다시 말하면 뭐다? 궁홀은 활궁의 활자와 홀에 어떻습니까? 홀에 활이 합쳐가지고 활홀, 활을 하얼로 됐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산. 지금 평양의 구월산이라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이 구월산도 이두로서 구는 뭐다? 9구자. 그 다음에 때 달월자. 9달, 앞달, 앞달, 아사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지금의 평양의 구월산이 그 구월산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남겨놓은 역사 원문에 뭐죠? 구월산은 뭐다? 원래 아사달산이고 지금의 평양의 구월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역사의 이두라든지 문자를 본다면 뭐다? 자, 방홀산에 대한 기록. 앞에 삼국유사의 원문에 나온 방홀산, 궁홀산의 실체는 뭐다? 방홀산과 궁홀산은 하나로 어디를 이야기한다? 바로 하얼빈의 완달산인 모올산. 여기 나오죠? 모올산이면서 하얼. 궁홀산은 뭐다? 딴 말로 한다면 하얼이고 구월산은 또 어때요? 아사달이란 표현이다. 자, 9월은 이두 문자로 보면 뭐다? 아사달. 그리고 궁월은
궁궐은 이두로 보면 다 할이고 방울은 어떻습니까? 한자에 모자라든지 이걸 써가지고 뭐다? 어디로 바뀌었다? 지금 모을산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두라든지까지 된 게 좀 어렵게 되죠. 이거는 이제 반지하 박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은 뭐냐? 조선 상고사에서 아사다란 이두로 아래 아자 동그라미 밑에 점 찍은 거 있죠. 자, 아자에서 아스대로 읽었다. 고에서는 소나무를 쓰라고 산을 대라고 했다. 그래서 아사달은 지금의 뭐다? 하얼빈 완달산이다. 이 양반은 아주 신채호 선생은 정확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당군의 원래 수도는 뭐냐? 당군께서 세운 수도는 뭐다? 바로 하얼빈의 완산도시인데 중요한 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 요동 요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분들 그거는 리만을 위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당군을 위주로 한 수도가 아니라 당군을 위주로 한 수도의 기록은 우리나라 삼국유사를 봐야 되는데 그 삼국유사에서는 요동 요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을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하을. 자, 이제 여러분 감 잡힙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 신채호 스님이 뭐랬냐? 금 하얼빈의 완달산이 곧 아사달이니 곧 북부의 고지 옛날 땅이면서 왕금의 상경이다. 그리고 개평인이 뭐냐? 동북의 안시 고어인 아리티는 고조선의 수도가 3개인데 이게 뭐냐면 사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충경. 그 다음에 지금의 평양이 페라로서 당군의 남경이다. 여러분들 지금의 평양은 당군의 수도입니까? 당군의 수도가 아니라 어때요? 당군이 다스렸던 3가지 어떻습니까? 사만 중에 뭐다? 남경 쪽에 있는 수도가 뭐냐면 남경에 있던 것이 뭐냐? 바로 나중에 들어가 보시는데 마한의 수도가 바로 평양이었고 개평양 동북의 안시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역사에 드러나는 번의 수도가 바로 어디다? 고조선의 중경 수도였고 그죠? 여기에 마지막 인물이 여러분들 그리 잘 아는 준왕입니다. 준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때요 고조선의 중경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런 걸 이제 아시면 혼란이 가중되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 역사를 많이 공부한 분들은 이제 머리가 시원하게 열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양은 뭐다? 당군의 남경이다. 당군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여기도 어때요? 여기를 이 평양 중심으로 나중에 마한을 만들고 어때요? 여기에다가 부당군을 둡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만이라는데 자 당군께서 자 이게 보시죠. 자 신채호 선생이 고조선의 몇 개다? 고조선의 수도는 3개면서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3개로 만 지난 번안이 바로 고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신채호 선생인데 더 자세한 거 보겠습니다. 자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자 사기 조선전에 보면 자 진번조선을 공격했다. 또 뭐가 한서지리에 보면 동쪽으로 진번과 교역하여 이익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안 쓰고 진번조선 진번으로 써놨어요. 저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왜? 저거 빠져나가려고 당군도 다 거짓말로 해놨고 다 고조선도 신화로 해놨는데 갑자기 구체적으로 사기라든지 한서지리지에 대해 고조선의 언어가 진번조선 진번이 나오니까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난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은 이 진번조선을 뭐라고 하느냐? 자 보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에 나오는 건데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에 정인보 선생은 사기에 나오는 진번조선을 어떻게 해석했냐? 이건 뭐냐? 진조선, 번조선이 맞는데 2개의 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자 진조선, 번조선인데 하지만 전체 문장은 어떻습니까? 진이 중심지고 번이 어떻습니까? 병국이기 때문에 진조선의 번조선이라는 겁니다. 진조선의 속된 말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조선의 번안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정인보 선생이 해석했는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막이 나옵니다. 또 막이 나오는데 이 막은 뭐냐? 진의 막이다. 그게 진조선의 막입니다. 진조선의 막. 아까 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뭐가 나오냐?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중국 문헌에 보면 뭐입니까? 자, 사기에도 나옵니다. 진번 반진국이다. 진과 번은 진국의 반국이다. 소속된 거다. 나오죠? 아까 앞에 설명했죠? 그럼 뭐다?
전체가 진국인데 전체 진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진한 번한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막한까지 들어간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쉽게 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야 된다면 이 진국은 중심지인 진국과 어때요? 번국과 막국이 있었다. 그것을 뭐다? 사만이라 부른다. 이것을 진한, 번한, 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채호 선생, 정인보 선생은 고조선이 몇가지 중국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가지고 뭐다? 고조선이 세계의 한이었다는 것, 사만이었다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에 이분의 연구를 아무도 이어받아가지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놓은 그 틀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조선 연구할 때 신채호 선생하고 정인보 선생을 언급하면 논문에서 감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 분들 신채호 선생과 정인보 선생이 말한 고조선은 지금 한국 사학에서 가르치는 고조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고조선이 사만체제였다는 것을 그대로 중국 문헌을 가지고 증명한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개념 이해하시겠죠? 진국은 뭐다? 진국은 진한, 번한, 만의 삼국이 어떻습니까? 사만이 합치진 걸 전체를 진국이라고, 따로는 어떻습니까? 진국, 번국, 막국, 진한, 번한, 만이다. 그것을 사만이라 불렀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그 중에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 요서가 아니라대요. 당군이 직접 다스렸던 그 아사다를 뭐다? 아사다는 원래대로 말한다면 어때? 지금 하얼빈의 완달산인데 이 원문을 어디서 추적할 수 있다? 바로 뭐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무심코 넘겼던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바로 어떻습니까? 궁울산, 방울산의 유적으로 이 말, 이두문자 속에서 고조선의 수도가 이미 다 드러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원문을 인용을 하지 않고 이만을 끌어대 가지고 전쟁 붙었던, 중국하고 전쟁 붙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평양이다, 요동이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조선 총독부는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북한 평양 쪽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그 평양도 고조선의 상징 중에 하나지만 어때요? 당군이 수도를 삼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야 될 책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 상고사와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상, 이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고조선의 개념을 잡으려면, 고대 언어 이두문자를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고조선의 실체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책을 반드시 읽고 을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어때요? 실정사기다, 다 개소리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거고요. 원래 원문, 문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 두 가지 책을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을 텍스트를 가지고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걸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기에 보면 뭐 나옵니까? 자, 사기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사기에 보면 뭐 합니까? 조선왕 이만은 원래 옛나라 사람인데 그때 어떻습니까? 전날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전년이 나오죠. 뭡니까? 뭐로 이거 보시죠? 자, 그때 뭐냐? 전나라 연나라가 전이란 것들, 연나라가 빵빵할 때, 연나라가 빵빵하게 잘 나갈 때는 뭐다? 어디를 공격했다? 자, 진번 조선을 공격했다 나오죠. 그래서 속 나오죠. 공격했다는 거. 이미 어떻습니까? 공략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번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 뭐다? 이거는 진번하고 조선이다. 진번이라는 거하고 조선이 따로 나라다라고 번역을 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아까 누구죠 보면요,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은 그게 아니라 진조선 번조선이라는 뜻이다. 대신 진을 넣은 것은 뭐다? 바로 번이 진의 소속이기 때문에 진나라의, 진국의 소속인, 진안의 소속인 번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자를 먼저 썼다. 그래서 진번조선이다. 정확하게 나온다면 진조선 번조선인데 이 번은 뭐다? 진에 소속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이 조선사 연구초라든지 신채호 선생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말 이해하신다면, 자, 사기의 이 내용이 이제, 자, 나오죠? 두 개의 국가라고 나오죠? 나옵니다. 이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선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다? 아, 이 진번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둘러치는 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여러 가지 원문, 다 지금 앞에 들이댄 원문을 들이댄다면 어때요? 결코 진번과 조선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 진조선, 번조선입니다. 왜? 아까 고구려 계모성도 진안의 땅이었잖아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아신다면 뭐가 우리나라 한국사의 근본, 고조선의 문제에서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 눈치를 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서경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언급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경이 여기고 서경이 여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옮기는 것이 서경천도입니까?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는 것이 서경천도예요. 그래서 묘청을 김부시가 다 때려 죽였습니까? 여기서 요리 가서 북부를 논하자고요. 여러분들, 개경에서 서경으로 나선 천도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이사찜 싸가지고 니아카에 어떻습니까? 니아카에 이사찜 싸고 가는 거예요. 무슨 국가에 어떤 수도업지가 이동하는 겁니까? 여기서 있는 거나 무슨 북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경은 여기 아니네? 그러면 아까 말한 어때요? 이련선이 말한 저 서경도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왜? 뒤에 보겠습니다. 바로 뭐죠? 여기 보시죠. 요게 조선 총독부가 만든 고려의 국경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원래 국경이 요거, 지금 고려 국경서 강의했죠 보면요, 요게 고려 국경이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천리장성 고려 국경이 요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것이 서경천도라고, 그래서 모청을 김부시기가 때려 죽였다고, 역적으로 몰아서 때려 죽였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요사는 이거는 이사입니다. 이사죠. 원래 어떻습니까? 묘청이 주장했던 서경천도는 원래 고려국경, 왜곡되지 않는 고려국경을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어디서 이사를 가는 거다? 여기서 요리 가는 겁니다. 여기서 북부를 논하자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중원을 치자 이겁니다. 묘청의 전략은. 그런데 묘청의 전략은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여기 갖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사 가게끔. 이게 코미디 고려사, 코미디 서경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겠죠? 얼마만큼 장난쳤는지. 그래서, 자, 이제 상국유사 고조선기를 가지고 이제 사만체제를 다시 고조선의 수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는 뭐죠? 아까 말하는 백악산, 아다살, 장당경, 아사달은 언급됐죠. 원래 아사달은 뭐다? 아사달은 지금 말하면 어때요? 송화강으로서 여기에 뭐해 보면요, 하얼빈 완달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까는 백악산에 있다고 되어 있죠. 원래 원문은 뭐다? 백악산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 백악산은 장춘이라고 언급은 다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궁울산, 방울산은 어디에 있다? 이 하얼빈 송화강유역의 완달산 여기이기 때문에 원래 고조선의 첫 번째 수도, 당군이 틀을 잡았던 지역은 하얼빈이고, 두 번째가 백악산이고, 세 번째가 장당견. 이렇게 고조선은 세 번의 도읍지를 옮깁니다. 자, 개념 잡히겠죠 보면요. 그동안 여기가 수도냐, 여기가 수도냐, 여기가 수도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만 정권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만 정권. 그리고 속았던 서경, 상국유사의 서경이 여기라고 가르친 그 조선 총독부 서경 때문에 어때요? 그 지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 조선시대 역사라든지 많이 읽어보면 알 건데 보면요. 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당군 수명이 1908이라고 상국유사라든지 다, 이게 보는데 상국유사에 보면 당군 수명이 1908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 말입니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원래 보시면 어때? 앞에 나왔죠? 고조선의 세 번의 왕조가 만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도읍지가 바뀌는 것은 뭐 때문이죠? 아주 전략한 전쟁이 있었든지 뭐죠 보면요. 전쟁 때문에 도읍이 이동하든지, 또 하나가 뭡니까 보면 안에 내분의 큰 문제, 정치적 문제가 변란이 일어났을 때 도읍을 옮깁니다. 고조선의 세 번 도읍지는 뭐냐? 정치적 이유로 도읍지가 옮긴 겁니다. 도읍지. 즉 전쟁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자, 도읍지 안에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고조선의 도읍지가 3번을 바뀌는데 그 3번에 바뀔 때 첫 번째 왕조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책에 보시면 다음에 공개하겠지만도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조선시대 책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군이 공과 호랑이 아들 마늘쑥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100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교과서 배운 후로 100년 동안 공과 호랑이 마늘쑥을 배우는데 정작 조선시대 책에는 당군이 47분이라고 기록된 책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 수필집에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료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군 47분의 실체를 모르는데 자, 그 실체를 안다면 뭡니까? 자, 수도가 3번을 옮기죠. 3번 옮긴데 자, 여기 보십시오. 송화강 아사달에서 1048년 있었고 자, 백악산 아달에서 860년 있었고 세 번째 장당경에 있으면서 188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냐? 자, 바로 송화강 아사달 원수도 아사달부터 백악산 아사달까지 시간이 뭐냐면 1908년이고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도읍지 장당경 아사달은 188년인데 이때는 고조선의 이름을 쓰지 않고 부여라는 이름을 써버립니다. 대부여. 대부여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후로 역사가들이 뭐냐면 고조선은 여기서 고조선의 대부여 이 대부여를 썼기 때문에 이건 고조선이 아니다. 그래서 뭐냐 요 두 가지만 인정하는 기류가 생성되면서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마다 1048년 860년 그래서 앞에서 뭐다 자 상무유사 고조선기에 당군 수명 1908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 첫 왕조 둘째 왕조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의 도읍 기간을 1908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군의 수명으로 역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것도 이 밑에도 장당경 아사달도 맞는데 왜 역사에서 지역을 했느냐? 1908만 쓰고 왜 여기 188년 안 대줬느냐? 바로 고조선 이름을 빼고 대부여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고조선세에서 제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 가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1908년 1왕조, 2왕조 때의 이 기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1908년이 마치 어떻습니까? 당군의 수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기록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틀 잡히죠? 자, 틀 잡힐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고조선은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1000년이 아니라 2096년을 가는데 1왕조 1048, 2왕조가 860년, 합해서 1908년 마지막 3왕조가 고조선의 국호를 버리고 대부여로 전환되면서 188년이 있으면서 마지막이 고열가 당군을 포기하고 산으로 떠난 산신이 된 분이 바로 고열가 당군입니다. 이 연대기를 빼고 하면 1908년, 합하면 2096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릴 개념, 자, 고조선의 도읍지를 찾아갈 때 뭐다? 지금까지 도읍지는 잊어라. 왜? 사만의 개념이 완전히 붕괴된 우리 고조선사기 때문에 지금의 도읍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의 도읍지 요동, 요소냐, 평양이라는 것도요. 이만을 중심으로 한 도읍지 개념이다. 원래 당군이 세웠던 도읍지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래 삼국유사의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도읍지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뭐다? 고조선은 당군께서 진안, 번안, 만 이것이 중국 문헌에 그대로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요것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 체제가 바뀌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까 막한도 나왔죠.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역사에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자, 사만 체제에서 3조선 체제로서 그 다음에 어때요? 3조선 체제가 붕괴되고 대부여 체제로 나가면서 이제 고조선 전체가 흔들리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해모수가 등장하면서 바로 원래 당군이 통치했던 이 진안 지역을 누가 들어서느냐 하면 바로 해모수가 들어서면서 북부여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고조선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 숨어들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버티던 번조선의 기준이 결국은 이만한테 정권을 뺏기면서 군산으로 피난 오죠. 그러면서 남쪽에 다시 만을 건국합니다. 원래는 자기는 번한 사람이 되었대요. 여기가 원래 만 땅이기 때문에 만이 붕괴되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기준이 상장공 탁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다시 건국할 때 이러면 번안으로 안 쓰고 어때요? 만으로 건국하면서 옆에다가 진안과 번안을 건국하면서 그 사만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배우는 남사만의 만사입니다. 이제 개념 잡으시겠죠? 전체 틀은 요 개념을 반드시 머리에 이해해야만 돼요. 부여사까지 이해됩니다. 요 개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부여사는 소설이 됩니다. 왜? 고조선의 멸망 과정과 부여사가 우리나라의 국사책에는 분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전부 다 소설 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사만체제, 삼조선체제, 그 다음에 대부여체제, 그 다음에 북부여가 들어서는 이 네 개의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고조선의 사만체제와 이제 도읍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어떻게 조작하느냐. 조선 중화사관하고 조선 총독부 사관에 의해서 원래 우리 역사책에, 중국의 역사책에도 있던 진안, 번안, 마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역사가 지나면서 이 사만을 없애면서 어때요?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삼조선이라고 역사에서 중화사관과 조선 총독부가 어때요? 역사서의 기록을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다? 고조선은 친조선, 막조선, 번조선, 삼조선인데 이걸 조선 총독부가 돼요. 중화사관에서 이제 이것이 기자라든지 이만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다, 이만조선이다. 이렇게 역사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까지 가르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 오늘 문헌을 보는 사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동안 아마 이제 고조선의 수도 요동 요서냐, 저 북경 쪽이냐 찾아 나선 분들 대단히 허탈할 겁니다. 왜?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군을 중심으로 한 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만의 실체는 옳건 그러든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고조선의 수도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말했던 그러면 하얼빈은 왜 지금도 가면 춥고 겨울이라는데 거기에 무슨 고조선이 있습니까? 고조선 유물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고조선 수도를 하얼빈 흑룡강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2부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고학적인 그쪽 지역의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유튜브 제작하는데 도움 주시는 우리 같이 나가시는 분들, 매림역사문화TV 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하고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역사 강복 사업에 좀 임해 주시고, 제 유튜브 보시고 다른 유튜버들, 역사 유튜버 많은 분들이 재생산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의 실체를 알리는 그런 뜻깊은, 지금 동북공정 당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 당하는데 다른 역사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희낙낙하고 그어서 뭐 독약 먹고 죽은 거 뭐 이게 뭐게 역사라고 그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국가의 흥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동북공정에 의해서 흔들리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적어도 역사를 노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이걸 알고 유튜브 좀 만들어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흥미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그 역사라고 그런 걸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여러분들 많이 좀 그런 분들에게 진짜 역사가 뭔지,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역사가 뭔지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